꿀잠이 뭔가요? 꿀잠이 왜 중요한가요? 꿀잠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부터 60대까지 잘못된 틈새 습관을 찾아 올바른 습관으로 지혜를 드리는 건강 몸짱아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면역체계 강화를 위한 수면 프로젝트 제7탄 꿀잠을 위해 이전의 동영상들에서 밝히지 못한 꿀팁 5가지를 덧붙여 보다 질적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남진 박사와 함께 가주아! 꿀잠이 무엇인가요? 꿀잠은 사전적 의미로 아주 달게 자는 잠입니다. 즉 누가 와도 모르고 심지어 옆에서 떠들거나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자고 나면 개운하고 피곤이 사라지며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은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꿀잠 하는 것이죠. 꿀잠은 왜 중요하나요? 우리가 현재 하는 모든 것들은 미래를 만듭니다. 그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과학적인 근거나 체험, 사례 등을 통하여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해서 결국은 무너지는 삶을 바로 세우고 행복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 마음만 고쳐먹으면 다가올 수 있다지만 일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잠을 잘 못 자서 몸이 피곤하고 힘든 일이 계속되어 보시라 생활 자체가 피곤해지고 빌빌거리며 비정상이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환과도 관련성이 큽니다. 이런데 감히 행복 어쩌니 저쩌니 논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잘 자면 정신적으로만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의 면역 체계를 잘 유지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복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꿀잠을 자나요? 다음과 같이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5가지를 중심으로 전달하겠습니다. 1. 햇빛 쬐기. 나이가 들수록 실외 생활보다 실내 생활이 늘어나는 것은 기본인데다 특히 계절적, 질병적, 환경적 영향으로 햇빛 보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접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러한 햇빛 쬐기가 부족해지면 꿀잠을 자는데 어려움이 커집니다. 즉, 수면과 햇빛 사이에 중요한 상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 검증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로 우리 인체의 생체 리듬과 관련된 호르몬을 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들어봤던 멜라토닌과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그것입니다. 이들이 생성이 많아지면 꿀잠을 자는데 도움이 커지고 이것들은 햇빛을 잘 쬐면 흡수율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외선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피하거나 피할 수 없으면 얼굴, 목, 팔 등등을 가려서 손바닥을 햇빛에 노출시켜도 됩니다. 다른 건 다 가리고 이것은 많은 피부를 노출시킬수록 더 많이 흡수되지만 피부암이 염려가 되거나 노화의 걱정을 줄이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몸을 피곤하게 하기 이전의 동영상에서 숙면을 위해 머리가 피곤할 것이 아니라 몸을 피곤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생각이 많아지면 피곤함을 느끼는데 몸이 아니라 머리가 피곤하면서 자주 피곤한데 잠이 안 와 하고 말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였는지 아니면 생각이나 스트레스나 화나 불안, 우울감이 머리를 꽉 채워서 피곤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을 피곤하기 위해서는 신체 활동이나 운동 또는 노동도 포함되며 많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낮 시간에 잠깐 20-30분 동안 약 3,000보 정도, 거리로는 2.3km 정도 단 하루만 평상시보다 많이 걸어도 수면의 양과 질이 많이 개선됐음이 나타났습니다. 단 늦은 밤에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수면에 방해가 된다? 기억나죠? 3. 말다툼을 피하기.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화가 날 때도 있고 이로 인해 말다툼이 종종 발생합니다. 너무 평화로운 것도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하는 건 더 안 좋겠죠. 그런데 이러한 말다툼을 밤늦은 시간이나 자기 전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하는 말다툼은 꿀잠을 방해할 수 있는 큰 요인이 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생리적 각성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말다툼을 벌인 후에 해결되지 않으면 더욱 깨어있게 만들고 말다툼이 끝나고도 한동안 여운처럼 길게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다툼은 짧게, 빨리 풀게, 자기 전에 금하게. 4. 침실에서 일하지 않기. 일하지 말라니까 어떤 사람은 얼씨구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거냐 하며 되묻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하지 않기는 조명 아래서 특히 침실에서 늦게까지 일거리를 가져와 일하는 것을 금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흥분과 자극에 관여하는 코르티졸이라는 스트레스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면서 긴장 상태가 유지되어 꿀잠은 물론이거니와 일반적인 수면을 취하는 것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촉진 호르몬도 불빛이나 스트레스 호르몬 등으로 인하여 골든타임, 즉 가장 많이 분비되어 숙면을 유도해주는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일하는 데서만 하거나 일찍 끝내라! 잠자기 전에 공포물이나 스릴러물 안 보기! 잠자기 전에 하는 행동이 꿈속에까지 영향을 주고 꿀잠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잠자기 전 우연찮게 본 공포물이나 스릴러물들이 악몽을 꾸게 한다거나 계속 도망다니게 한다거나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잠자리에서 허우적대게 합니다. 피곤을 풀고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한 잠이 원치 않은 상황을 만들어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죠. 특히 충격적인 꿈은 깼다가 다시 잠들기 어렵게 만들어 꿀잠은 물 건너갑니다. 그러므로 안 보는 것이 최상책이지만 인생이 어찌 내 맘대로만 된답디까? 원치 않는데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즉 뇌를 재프로그래밍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I'll be back soon.